and your career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o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렵게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은 몇 번 다녀오셨어요? 한 7, 8번 다녀왔습니다. 7월에 부임하셨죠? 예. 7월에서 최근까지 7, 8번이요. 네. 러트릭 상무장관과는 문자로 주로 소통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 이렇게 화상 회의를 했었고요. 이렇게 문자로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꽈락은 면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 관련해서 우리 실무자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박하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선방은 했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후배들한테는 나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할 때는 150점 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그런 의미로 했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뭐 선방했다, 잘했다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저는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우세요? 특히 예를 들면 뭐 수익 배분을 5대5로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결정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든지 아니면 하면서 우리가 200억 불을 위한 그 우리 한도를 줬지만 여전히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우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못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5대5 수익 배분 문제 네. 몇 대 몇으로 처음에 생각하고 임하셨어요? 저는 10대 0이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10대 0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내는데 그 돈을 회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10대 0이 돼야 맞을 테고 9대 1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중간에 그런 논의가 있다가 일본이 5대 5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5,500 불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고 우리는 연간 한도를 200억 불로 준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5,500억 불에 대해서 5대 5를 했는데 한국 200억 불, 월 200억 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5대 5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했던 건 그렇다면 만약에 특정 기간 한 20년 동안에 우리가 원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면은 우리가 수익 배분을 더 많이 주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죠. 예. 많이 아쉽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협상 결과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꽈락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저희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굉장히 선방했다. 예. 굉장히 저희는 뭐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했고 저희는 그 나중에 시작을 했던 게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먼저 갔던 일본에 비교했을 때는 일본이 갖지 못한 다양한 어떤 안전 장치를 저희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똑같은 문안을 미국이 제시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1항에 보면은 상업적 합리성,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할 만하다, 돈이 벌리는 비즈니스에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저희는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에서도 저희는 프로젝트 운영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5대5 과정에서도 일본은 그냥 5대5 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희 안에는 5대5 내용 중에서 그 원금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수익 배분을 더 높인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유럽에 갔을 때 어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었겠다. 저희들이 제일 아팠던 게 자동차가 그동안에 저희 관세가 25%였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15% 적용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 룰을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특히 15% 관세를 가져온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와 이제 유럽 차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선방했다. 상대적으로 예, 본다면. 상대적으로. 예.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백지 시트다라고 비판하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아서. 예. 미국 측의 제시안을 처음 봤을 때 기절초풍했다, 을사년을 떠올렸다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그런 술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협상했을 때는 3,500억 불이 현금과 대출과 보증 이렇게 다 섞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상을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던져진 안이 딱 왔는데 현금만 3,500불.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는데 3,500 불 전체가 이제 투자로만 돼 있는 거고 이걸 우리한테 던져주고 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천억 불인데 3,500불을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그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용범 실장님께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되게 흥분은 했었죠. 그 당시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꺼번에 다 현금 투자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했고. 근데 이걸 반전시킨 건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한 이해를 계속 높여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러트닉의 우리 외환 사정을 잘 설명을 할까 그게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러트닉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파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를 놓고 굉장히 협상이 정말 딱 그 멈춰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저희 쪽은 그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카드였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협상이 막혔던 거죠. 그 막힌 순간이 이제 9월 달, 8월 말 9월 초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러트닉하고 계속 하면서 러트닉이 9.11 때 보면은 추모식을 갖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 러트닉 장관한테 이게 협상 이야기 안 하겠다. 그냥 비즈니스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추도식만 참석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러트닉 장관의 가족이 네, 피해를 맞습니다. 당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러트닉 장관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당신은 빌리언웨어고 그렇게 돈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슈퍼파워인데 미 상무부의 장관이 하는데 왜 그렇게 이게 속된 말로 이렇게 독하게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본인의 이제 가정사 개인사들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동생과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몫까지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9.11마다 메모리얼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인간적으로 되게 마음이 저도 좀 찡했었습니다. 이런 뭐 개인사가 있는 분이구나 했고 9.11 할 때는 저도 그냥 협상과 상관없이 이렇게 아신 분인데 한번 가서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할 때 굉장히 그 전환점을 만들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날 저녁에 러트닉 장관이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느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그 전날까지 다시 만나자는 소리도 없었는데 문자 답장도 없었고요. 문자 답장도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다음날 보자고 해가지고 그때가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해서 마음을 어떤 터놓고 이야기했던 거고 저희들이 뭐 깨알 같은 차이지만은 일본에는 그 미국이 일본엔 그냥 영어 표현 인베스트먼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표현은 인베스트먼트 커미먼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일본은 투자를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는 말이고 저희는 커미먼트 약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약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미로 두 개가 이제 크게 분화되는 그 워딩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9.11 추모식 때요. 추모식 때였습니다. 예. 어찌 보면 협상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인간적인 뭐 온정, 마음,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협상의 물꼬를 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람과 사람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문화도 낯설고 서로 친소 관계도 없지만 협상을 한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인 신뢰 관계, 그리고 저 친구가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구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됐던 계기였고, 한국이 외환 시장이 정말 이게 심각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래프도 가져가서 했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부분.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가 이게 반지가 없는데, 내 결혼 반지를 외환위기 때 군모익 운동한테 팔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기를 일으킨다. 그 정도로 외환 부분은 심각한데, 동맹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도 전했던 것 같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러트닉 장관에게는 좀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여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반지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하던가요? 웃더라고요. 웃어요. 네, 웃으면서 정말이냐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집에 금반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 반지가 금반지였는데 금반지 다 팔고,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러트닉 장관을 만나러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골프장을 두 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무작정 찾아가셨다면서요. 예.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9.11 그때하고 그 골프장 갈 때가 제일 큰 전환점이었었는데, 당시는 이제 러트닉 장관을 만난 적도 몇 번 안 되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찍은 데가 속된 말로 찍은 데가 러트닉이 있던 데보다 한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잘못 갔네요. 잘못 가가지고 차 빌려서 한 3시간을 이제 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실무자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장관님 이거 하다가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협상 결과가 안 좋으면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맞다. 국격에 떨어뜨려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가 책임을 지면 된다. 한 일주일이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럼 내가 그냥 사표 내면 된다. 국격을 떨어뜨린 죄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조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고, 당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가는 동안은 정말 정막만 흘렸습니다. 예. 서로 우리 실무자들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3시간을 가야 되는 길이고,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국격과 국익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 3시간 동안 거의 침묵만 흘렸던 기억이 예. 지금도 새롭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만나셨어요? 예, 만났고 참 감사하게도 러트닉이 그런 과정을 알고 되게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원래 6시 비행기인데 5시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봤더니 비행기가 달라가지고, 골프장이 달라가지고 제가 비행기표를 바꾸려고 했더니 비행기표가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걸 이제 러트닉도 알고, 그때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6시쯤 한번 하고 밤 11시 넘어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틀이 그때 저희가 툰베리 하브라고 저희 보통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드럽게 접근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전략을 쓰셨지만, 또 반면에 협상에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냉정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협상에 들어가면은 제가 터프하다는 소리를 터프하신 분한테 듣고 예. 당혹했는데, 제가 터프하게 생긴 인상은 아니라고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할 때는 굉장히 좀 살벌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오는 게 무슨 우리가 사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이익도 아니고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트닉을 나름 존경하는데, 진짜 미국의 공직자들이 저런 분 같으면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관점에서 사고를 하시는 분이고, 네. 저도 거기에 질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어떨 때는 고성도 오가고 서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 저 친구가 빈말하는 친구는 아니구나, 저 사람이 그냥 함부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으로 시작하셔서 기업에 갔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런 기업에서의 경험도 이번 협상에 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있었던 회사의 이 비즈니스가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런 협상을 통한 수주하는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도 만약에 제가 공무원만 했으면 주로 공무원의 협상이라는 게 어떤 규범 하에서 이 협상을 하는데 이번 협상은 규범 하에 예를 WTO 규범이라든지 국내법이라든지 국제법 이걸 근거로 해서 주로 협상을 하는데 이번 협상의 특징은 일종의 이익과 이익이 딱 충돌을 하는 지점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주하는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생각하기에 러튼직이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수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야,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자 하고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 때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러튼직이 저한테 한 방 날렸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맞는 게 아니라 살짝 피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는 노하우가 거거든요.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상을 하면서 배웠던 민간에서 배웠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협상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나라의 비즈니스긴 하지만 협상의 내용은 그때 수주하는 비즈니스하고 비슷해가지고 저한테는 비교적 익숙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렸을 때 그날 오전까지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에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이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거의 이제 타결에 임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였고 뭐가 결정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에는 일단 저희들 걱정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는데 많은 정상들이 오시고 어떻게 에이펙이라는 큰 국제장이 서는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도 무슨 기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협상은 막대 막 강대강 대치를 해가지고 깨지게 생겼거든요. 협상이 파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러트닉 장관한테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협상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왔는데 협상을 깨지 말고 APEC is just APEC. APEC은 그냥 APEC이니까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양국이 메시지 관리를 좀 하자. 협상이 잘 왔고 우리가 조만간에 타결을 할 거다는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양국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해서 언론을 만나거나 하면은 언론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자는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에이펙은 에이펙이다. 협상은 협상대로 계속 가야 된다. 네. 그 문자를 보내고 그때가 아침 한 7시 40분 정도였는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때 정말 이게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환영을 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을 요구했던 것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확인을 하고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했던 걸 받는 거냐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다. 오케이냐 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판에 그게 타결까지 급진전하게 됐던.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로 경주에 오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러트닉 장관이 그 문자를 김정관 장관의 문자를 받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다시 답장을 하고 이런 구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어포스원은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는 동안 계속 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지막 문자가 그 문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걸 하기보다는 메시지 관리를 하자. 양국이 서로 관계 관리를 하자. 그래서 파국은 아니다는 형태로 가자고 했는데 그걸 이제 미국 쪽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걸 한국의 최후 통첩으로 읽은 거죠. 최후 통첩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은 안 물러서겠다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냈는데 미국은 더 이상은 한국이 안 물러서겠다는 그걸로 받아들인 것 같고 미국 측도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뭔가의 타결하는 모습은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절충이 맞으면서 에이펙 때 참 좋은 결실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문자를 안 보냈으면 타결이 늦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하여간
파국은 면해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네. 그걸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걸 우리 국민들의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타결을 시키고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 전선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하셨지만 터프한 협상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극찬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저도 민간에 있을 때 저도 터프하다는 말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떨 때 하냐면 저 친구가 말한 걸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 친구가 진짜 멋있을 때 보통 너 터프하겠다. 너 이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할 이야기 협상을 하고 마무리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터프하신 분이 예.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정말 아주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 저는 그게 저한테 한 게 아니라 한국 협상팀 우리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한 협상팀 전체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트럼프 보기에 한국처럼 마지막까지 오면서 어떤 과정 관리까지 해내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대부분이 파국이 돼서 서로 어떤 말과 말과의 전쟁도 하고 서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국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과정 관리도 하고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생각을 하지 생긴 것 보십시오. 제가 뭐 터프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팀 전체에 대한 예. 어떤 평가라고 감사합니다. 정관 킴이라고 실명을 언급한 그 배경에는 김정관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우리 협상단 전체에 네. 대한 네. 극찬이 담겨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부 압박을 견디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회를 밝혔는데 현장에서 어떤 내부 압박을 느끼셨어요? 저는 좀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협상을 빨리빨리 끝내라. 그런 걸 할 때가 저희 입장에서 제일 뭐랄까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국익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갈 수도 있는데 네. 협상을 하여간 빨리 끝내야 된다. 그 이유는 있죠.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계를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은 저희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국익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가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죠. 빨리 끝내고 마무리 짓고 그냥 두 달 뻗고 이제 자고 싶은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채근하고 하는 과정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힘들었고 저는 그걸 견뎌내 주신 분이 대통령님이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도 않고 하나 미션을 주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통령님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제 SNS에 썼는데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협상 과정에서 영혼을 최선의 결과를 갈아넣었다는 만들기 말씀을 위해 하시더라고요. 영혼까지 그때 갈아넣으며 현장에 있었는데 총력을 그때 저도 모르게 다했다는 좀 울컥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우리가 몸을 갈아 넣는다. 저희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한 수명이 한 몇 개월은 단축되는 걸 영광으로 알자. 예.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하는데 대통령님은 저희보다 더 힘드셨구나. 그래서 아마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에서 제 마음이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압박감, 무게감을 정말 크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팩트시트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이거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재정의 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간 수반되는 조약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이게 MOU 상에서 조약의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국제법이나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의 성격은 아닌데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미국과 협상 과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걸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국내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MOU 전체가.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5대5 이런 내용들이 법에 의해서 기속이 됩니다.
아, 오히려요. 오히려 기속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링에 올라온 권투 선수 비유를 하는데 상대편은 자유롭게 펀치를 날리는데 우리가 국회에 딱 기속이 된 법에 기속이 된다는 소리는 우리는 손발이 딱 묶여져 있는 상황처럼 들어서 국회나 이런 어떤 비판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잘 알겠는데 이 과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협상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운영의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예. 이게 자칫하면 우리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익적인 관점,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저희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비준 동의를 안 받았고 특히 일본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는 일본조차도 5,500불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대승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준이란 게 양국이 상호간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지금 할 생각이 없죠. 미국은 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하게 되면은 우리만 이제 거기에 이제 기속이 되는 거죠. 미국한테는 저희 생각 주먹 하나를 더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협상에서도 그렇고 협상 결과도 그런데 상업적 합리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정의가 뒤에 있는데 특정 프로젝트가 충분한 수익 원리금을 상환할 정도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프로젝트나 어떤 분들은 미국이 아무 프로젝트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젝트 선정 기준에 현금 흐름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 문구 하나를 넣기 위해서 정말 그 타이밍과 그 상대방의 심기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 한 구절을 정말 넣었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저희들한테는 앞으로의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큰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프로젝트가 나오면 최소한도 이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충분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스터디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스터디를 우리 입장에서도 서로 제가 협의위원회 이제 장을 맡게 되는 산업부 장관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서로 이제 논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저희한테는 큰 어떤 뭐랄까 무기 하나를 가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보의 투명성은 어떤 형식으로 보장이 될까요? 앞으로 저희가 이 MOU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국회 소상히 다 밝히고 국회와 국민들에게 MOU의 원문과 한글본을 다 소상히 밝히고 저희들이 이웃 국가였던 일본의 것들도 다 소상히 밝히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울러서 저희가 관련된 아까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나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을 하나 이제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안에 이걸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행을 하고 해 갈지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고 예. 국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이걸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에 이걸 무슨 가리고 뭐 숨기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모두 공개를 해서 우리 기업들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3,500억 불, 조선의 1,500억 불, 다른 분야 2,000억 불이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의 그 산업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예.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미 투자 협의 위원회는 이제 위원장을 맡으시고요. 미국은 러트닉 사무장관이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결정되는 거는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내용은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 프로젝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어떤 MOU상의 그거보다는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파트너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윈윈한 프로젝트를 하자. 그리고 이게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는 데 들어가자. 그리고 한국 기업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컨센서스가 합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합의의 바탕에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우리 국익에 반한다. 그럼 제가 별명이 터프 니고시에이터인 것처럼 예. 그렇게 터프하게 지켜내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예, 연간 상한선 200억 달러는 다 못 채울 수도 있는 건가요? 다 못 채울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고 그런 한도입니다. 예. 그러면 최대 한도보다는 투자를 덜 할 가능성도 있고 예, 총액은 그렇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가요? 총액은 이제 2천억 불이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개념이죠. 아, 이번 올해 150억 불만 하고 예. 그 50억 불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넘어가느냐면 다음에도 어차피 200억 불이 한도입니다. 한도는 200억 불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150억 불이 됐다고 해서 다음에 250억 불이 되는 건 아니고 아, 2월 되는 거 아니에요? 2월 되는 건 아니고 그 예를 들면 200억 불이 10년으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2월 된 게 있다. 그러면 11년쯤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건 연간 한도를 200억 불이 넘지 않게 외환시장에 부담이 안 되게끔 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 저희는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그 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수싸움이 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시청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해서 뭔가 이 틀을 또 확 틀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저희들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하셨고 예. 합의를 했고 양국 정부를 대표해서 사인을 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인을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고 네.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서가 있기 때문에 문서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서로 논의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희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이제 조선 산업이라든지 우리 산업이 미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미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도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울컥하셨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소회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진짜 노심초사하셨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끈기 있게 봐주셔서 정말 협상단을 믿고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절감을 했던 게 국력을 키워야겠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는 게 미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러트닉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에서 그게 한이 맺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기업들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업들과 정부가 같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가슴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의 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예정된 시간보다 인터뷰를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 협상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